이번 2차 시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에 있어서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제시하는 그 혐오 자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통제 기법인데, 이 체벌과 같은 혐오 자극을 제공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특권 등을 처리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수행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행동을 통제하는데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일시적으로만 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행동 통제에 항상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만 아니며 처벌이 원치 않았던 그런 부작용을 때로는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적 강화는 최대하고 처벌은 최소화해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벌과 또 한편 부적 강화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벌은 체벌과 같은 혐오 자극을 제공하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반응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행동조성은 유기체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에 가까워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행동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유기체 내에 잠재되어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학습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런 행동들을 조건 형성을 해서 시간을 더 단축하고 더 빨리 학습하도록 하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조성은 원하는 행동에 접근할 때마다 강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행동을 조성하는 방식은 바로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원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시키기를 원하는 행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형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가장 가까운 행동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강화하는 방법인 이런 행동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킬 때 모든 가능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단계로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강화하는 방법인 이런 행동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킬 때는 모든 가능한 행동들을 구체적이고 세분화 그 단계로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많은 행동은 바로 행동 조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반두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사회학습 이론은 바로 반두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반두라는 인간의 내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연구를 넘어서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행동이 상당히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행동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인간 행동의 상호 결정론과 행동의 습득에서 관찰 학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고, 또 여기에
내적, 인지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내적, 인지적 과정과 환경적 그런 영향력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그러한 성격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반두라는 1925년에 캐나다의 알베타 지방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그런 시골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는 로베트 세알스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연구를 계속해서요. 특히 이제 아이오 대학교에서는 임상 심리학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어떤 그 초점은 심리치료 과정이라든가 가족 상황에서 그 아동의 공격성 이런 것, 특히 아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모방을 통해 받은 것을 학습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모방학습의 어떤 이해에 관심을 굉장히 고조시켰던 이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미국의 심리학교 회장으로도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 반두라는 그 사회학습 분야에서 이론적 그런 실천적 연구를 통합하고자 이제 했고, 특히 이제 이 반두라의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학습과 성격 발달, 뭐 행동 수정의 원칙, 뭐 공격성, 사회학습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먼저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반두라는 바로 인간의 행동이 의식 이하에서 작용하는 그런 동기라든가 충동, 욕구 등과 같은 그런 내적 과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이 자체를 그 개념적, 실험적 근거로 볼 때 여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적 동기 요인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는 다른 사회적 역할을 가질 때 이런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은 경험적인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즉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려면 개념적, 경험적 측면에서 설명 능력이 향상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 과정을 초월해서 사회적 상황이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얘기하는 그 상호결정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두라는 인간이 어느 정도 자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내적 과정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만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 행동의 원리들은 행동적인, 인지적인 그런 환경적 영향력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호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 행동의 그 환경의 어떤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들과 사회의 상황적 그런 요인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이렇게 반두라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외적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반응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지 과정인 사고라든가 창조, 어떤 계획 등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반두라가 이제 보고 있는 그 관찰학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반두라는 인간 행동이 직접적인 그런 외적 강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관찰학습을 통한 모델의 역량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훨씬 더 빨리 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관찰학습이라는 것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그런 반응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바로 내적인 그런 인지 요소들이 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대리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많은 종류의 모델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고, 또 상징적 모델을 어떤 그 또 다른 형태인 그런 언어적 지시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강화가 인간 행동의 습득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수정의 그런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행동이 어떻게 습득되고 유지되고 변경되는가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직접적인 그런 외적 강화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많이 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제적으로 그 경험한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결과를 상상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제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미래 결과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그 현재의 동기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어떤 정신 과정은 인간에게 통찰력과 예측 능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의 독특한 그런 자기 규제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당면한 그런 환경적 상황을 조정해 나가고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들 자신이 어떤 그 행동 결과를 산출해냄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규제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되고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우수한 지적 능력이 그들의 그 환경을 다루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적이고 외부적인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행동에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자기 행동이 장기적인 목표를 취하도록 해주는 그런 행동 전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두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화의 영향 요소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공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격성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와 가정에서 그 아동들은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하고 그 모델로부터 강화를 받는가를 또 주시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모델의 그 행동을 이제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거나 실제 관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은 대리 강화를 통한 그런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들은 특히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폭력이라든가 법적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학습하게 되고 또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들은 이런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하고 획득한 그런 반응을 똑같이 수행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행동은 그와 유사한 다른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그러한 모델이 이전에 학습한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일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관찰했다면 아동은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성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성 역할의 많은 부분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학습될 수 있는데요. 사회와 가정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는 소년에게는 남성적인 그런 특성을, 소녀에게는 말 그대로 여성적인 특성을 발달시키도록 격려한다는 거죠. 성특질이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은 사회와 과정에서 모방을 통한 그런 학습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성 역할의 학습은 아동들은 관찰을 통해서 두 가지 성과 관계되는 행동을 모두 학습하게 되지만 대개 그들 자신의 성에 적합한 그런 행동만을 선택해서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성 역할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정 모델을 모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그러한 모델의 후속 행동을 더 잘 기억하는 것처럼 사회적 강화는 관찰 과정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친사회적인 행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성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원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입 등을 비롯한 어떤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그런 사회적 행위를 친사회적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친사회적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적절한 모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특히 아동들에게 협동심을 기르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그런 관심을 갖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부모의 행동은 그 자녀가 그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데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고 특히 자녀들이 이타성을 학습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두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성역할이라든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2차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